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시가 또 많은 통합을 이루어냈는데요. 어떤 통합을 이루어냈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SNS를 아직 팔로우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서는 트위터, 텔레그램,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소식 가장 빠르게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대시가 베이스, 코인 스위치 및 스틱스 24에 통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베이스의 경우에 스위스 기반의 거래소로 법정 통화 거래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거래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의 베타 버전은 2018년 2분기에 공개되고 4분기에는 최종 버전이 공개된다고 하네요. 또한 코인 스위치는 빠르고 쉬우며 정확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석 거래소로 다양한 장점을 통해 전통적인 거래소와의 차별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에는 모프 토큰이나 고덱스가 있는데요. 이들 거래소는 거대 거래소가 독식하던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는 짐바브웨 기반의 거래소인 스틱스24에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대시가 짐바브웨인들을 위한 새로운 법정화폐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꾸준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시는 다양한 통합과 파트너십을 통해 2018년 후반기까지 성장세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통합과 파트너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 두 번째 소식은 프랑스 스타트업인 카르노가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작동하는 히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카르노의 제품인 QO1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리눅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직접 액세스가 가능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히터는 간단한 초기 설정을 통해 약 초당 60MHz로 채굴이 가능한데요. 이로써 채굴에 필요한 전기료를 제외하고도 월간 미화 약 $120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QO1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고요. 회사는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채굴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가정 난방에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주택 난방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획기적인 부분은 난방을 무료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를 통해 암호화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무료 혹은 아주 적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암호화폐가 부상하기 시작할 때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인데요. 암호화폐 초기 목적 자체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소식은 태국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여 합법화했다는 뉴스입니다. 태국의 세무국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10%의 자본이득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태국은 왕과 왕실을 가진 입헌 군주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 역시도 공공안전 관련 쟁점에 대처하기 위한 왕실의 권위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이달 말 발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태국 내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이러한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기업인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최종 결정에서 한 번에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 사용을 줄어들게 하지만 인지된 위협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는 암호화폐 활동을 암시장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암시장에는 제대로 된 중재가 적용되지 않아서 더욱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의 왕실이 고려하고자 했던 공공안전 관련 쟁점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네요. 이번 규제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진정한 이해 없이 만들어진 규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페이자가 대시를 통합하여 10만 개 이상의 비즈니스 통합과 할인을 이루어냈다는 소식입니다. 페이자는 온라인 지갑 및 지불 프로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190개 국가에서 1,500만 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전 세계 26개의 통화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페이자는 최근 비트코인 이후 첫
첫 번째 암호화폐로 대시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시는 페이자가 받는 26개의 법정화폐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페이자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10만 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도 대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자는 약 200개 국가 전반에 은행 접근성 없는 인구를 지원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대시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추구해왔던 목표와도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통합에는 페이자 플랫폼을 통해 대시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 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한된 기간 동안 법정화폐 혹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최대 1대시를 구입하는 사용자에게는 10%를, 1대시 이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15%의 할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입 가격이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5%만큼의 대시를 더 받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시 코어 그룹이 에볼루션 플랫폼을 위한 방어 특허를 출원했다는 아주 기쁜 뉴스입니다. 에볼루션은 기존 대시 네트워크에 더해지는 새로운 플랫폼의 코드명이죠. 이 에볼루션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시 네트워크를 이롭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작성한 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시 에볼루션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으로 대시 지갑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시의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기술적 전문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에볼루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거래에 대시가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시의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방해꾼들은 있는 법이죠. 이러한 기술을 공개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특허권을 훔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설개발소에서 개발 중이고요. 또 일단 특허 과정이 마무리되면 오픈소스로 다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대시 커뮤니티의 에볼루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업데이트와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요약 보고서가 몇 주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시코어는 에볼루션 플랫폼의 시연 영상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동영상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대시뉴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대시에 관한 다양한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대시!